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나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키우면서 계절마다 좀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름입니다. 네. 6월 초부터 여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사실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반려인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제일 기본적인 거 있죠. 심장사상충. 그렇죠. 여름철이 되면 더 떠오르죠. 아무래도 모기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심장사상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관련해서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벳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 네. 판결까지. 네, 판결문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예,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예방약이 한 20개가 넘게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이 메이저 회사의 3개 제품이 거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약. 이 3개 약들이 이제 제일 유명한 약들인데요. 이 나머지 그럼 10몇 개 약들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 약들이 특허가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 제네릭, 카피 약들이죠. 그래서 메이저 약이 3개가 있고 나머지 약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게 이 메이저 3개 약은 동물 병원으로만 유통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약들은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네. 사실 우리가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도 살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네. 다들 알고 계신데 요 3개 약은 네. 내가 약국에서는 살 수 없고 그렇죠. 무조건 동물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들이 동물병원으로 유통하는 이유는 이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이 사상충이라는 게 기생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활사가 있어서 얘가 유충부터 점점 성충이 되어가는데 유충만 죽일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심장사상충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방약을 발라봤자 소용이 소용이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저 약들은 심장사상충을 올바르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동물병원에서 성충이 있는지 감염 검사를 받고 없는 걸 확인하고 예방을 꾸준히 하고 또 주기적으로도 잘 예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성충 감염 검사라는 게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혈액을 체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사실 위클리벳에서 몇 번 말씀드린 네.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을 꼬박꼬박 먹이고 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꼭 검사를 좀 하시는 게 그럼요. 좋습니다라고 그게 국제 표준입니다 지금. 네. 예, 저희가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법적인 문제에 걸렸을까? 네, 그냥 이렇게 지금 메이저 3개 약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동물병원으로만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공정위가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작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동물 약국들이 왜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냐, 약국으로도 유통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야 이거 약국에 대한 이 공급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 그거 불공정 거래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국에도 약을 넣어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얼핏 듣기에는 소비자들한테도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래 왜 병원으로만? 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정위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명령을 이 메이저 3개 회사들 중에 2개 회사한테 내렸는데 그 중에 1개 회사가 바로 거기에 반박하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의 최종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정위가 이제 졌습니다. 그 진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공정거래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어머,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위클리벳 시청자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예. 나만 어려웠나? 내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공정위는 이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봤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요. 그렇지 않다. 이 사업자가 정책상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 아,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네.
나 이 회사는 기분 나쁘니까 또는 이 가게는 기분 나쁘니까 여기는 물건 안 대줘라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설득할 만한,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기준이 딱 그렇죠. 있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뭐 업체에는 공급을 안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거는 공정한 거래라는 거죠. 지금 정확히 짚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동물병원에는 넣고 이 동물병원에는 안 넣다. 이러면은 불공정 거래인 거죠. 동물 약국에는 넣고 넣고 이쪽에는 안 줬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문제 있는 문제 거예요. 있는 건데 응. 모든 동물병원에만 넣고 나머지 동물약국 도매상에는 넣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이 회사가 내세운 정책상 적정한 기준도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방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처방이 가능한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한다. 이 기준이 이제 합당한 기준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심지어 이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지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약국에서는 3개 제품이 아닌 10몇 개 나머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위 시정 명령을 취소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세계 메이저 업체가 나머지 기업에도 담합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런 압력을 것도 넣어서 없고요. 그렇죠. 같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위클리벳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룬 적이 한번 있어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걸 보면은 그 단순히 가장 그 익숙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착각이었구나라고 그때 우리 많이들 생각을 맞습니다. 하였거든요. 심장사상충이 이게 성충이 많이 자라게 되면 폐동맥을 막아서 결국에는 이 동물이 죽는 되게 심각한 질병인 거거든요. 그때 그림 봤잖아요. 네, 예. 영상도 보셨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충 예방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올바른 예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은 약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약이 위험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약도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그 전문의약품은 좀 더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꼭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끊어줘야만 약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동물용 의약품도 동물약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약이 있지만 수의사가 반드시 동물을 진료하고 처방을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약, 이걸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논란이 처음에 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논란이 시행될 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2017년 11월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주요 성분들이 수의사 처방 대상 성분으로 등록이 됐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전체 동물용 의약품 중에 처방 대상 약이 20%도 안 돼요. 근데 그중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이 됐다는 것은 정부도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안전하게 수의사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인정을 한 그런 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의사가 진료하고 처방전을 끊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데 지금도 약국에 가면 그냥 사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웃긴 얘기인데 수의사 처방제가 이제 약사법상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약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일명 수의사 처방제의 약사 예외 조항, 약국 예외 조항이거든요.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심장사상충 약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전문의약품이 의사가 진료를 안 하고 처방을 안 끊어줘도 약사가 팔 수 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를 계기로 수의사 처방제의 약사 예외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도 좀 입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위클리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그럼요. 해봐야 될 말이 부분이 안 되는 아닌가. 얘기입니다. 아니 법을 제정을 했으면은 그 법대로 시행이 되는 게 맞는 건데 구멍을 이따만한 걸 뚫어놓으면은 사실 이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잘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반려인의 자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완전히 많이 더 받느냐 뭐 선택의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생명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된다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우리 반려동물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